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있는 사이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도 줄어 상인들의 근심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니는 대학가도 개강 연기와 자가격리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9번 확진자가 김포에 있는 한 아울렛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6일 오후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제10대 사령탑으로 임완섭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가 인천의료원에서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었죠. 꽤 오랜 시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1번 확진자가 6일 치료를 마치고 격리 해제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국내 의료진들을 영웅이라고 표현하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첫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국적의 A씨. 그가 인천의료원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의료진 모두는 나의 영웅이라며 이곳에서 치료받았던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입국자 검역 조사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돼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고 확진 판정 이후 줄곧 그곳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은 지 18일 만에 A씨는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습니다. 인천의료원 의료진은 A씨가 충분히 안전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임상 증상이 호전된 산소가 필요 없는 월요일과 화요일 검체 결과를 기다렸고 오늘 오전 중으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월요일 화요일 검체에서도 바이러스 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오늘 격리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완치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대학가의 신학기 개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속속 귀국하는 중국인 학생들에 대한 방역 대책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이 대학 캠퍼스까지 번졌습니다. 다음 달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학생들이 대거 학교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발병지잖아요. 그래서 발병지에서 있다가 오는 게 더 감염이 더 높기 때문에 불안한 건 있어요.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기숙사를 같이 살게 된다면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거나 사람이 붐비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인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1000여 명.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천대는 개강을 2주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격리 등 자체적인 추가 대응 방안을 세울 계획입니다. 경인여대는 이미 입국한 유학생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중국 현장 학습을 떠났던 학생들도 귀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방문 기록이나 방문지 등을 조사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2주간 격리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현지에 현장 학습 중이던 재학생에 대해서도 일시 귀국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인천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가격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입국해 이동하는 경로까지 통제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개별 이동을 하다 보면은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그 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이동을 지자체가 확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기숙사나 집단생활 숙소에 수용이 되어지면은 그 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관리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거는 대학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다음 달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입국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 등을 포함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하는 분위기인데요.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줄어 상인들의 걱정이 큽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제1시장입니다. 시장은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시장을 찾는 발길이 평소보다 줄었습니다. 시민들은 너도 나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엄청 안 돼요. 하여튼하고 50%도 안 돼요. 손님 아예 오전에는 아예 없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식당가의 매출 타격은 전통시장에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죠. 거기도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 장사돼야지만 우리 거를 물건 사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 6일 경기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을 발표했습니다. 지역화폐 할인율을 평상시 5 내지 8%에서 최대 10% 확대하고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정액하는 것을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8천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총 사업비는 355억 원입니다. 또 도는 6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도내 전통시장 239개소 등에 마스크 2만 개와 손세정제 1만 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오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배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마음 놓고 밖을 다니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중국에선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도 수천 명씩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건강 걱정에 더해 경제적인 타격도 몸소 체감하고 있었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교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았고요. 북한과 인접한 중국 단둥 지역. 현재 이 지역에 거주 중인 교민이 직접 촬영한 퇴근길 풍경입니다. 한창 차가 막혀야 할 시간이지만 도로와 인도 모두 썰렁합니다. 지역 최대 번화가 역시 텅 비었습니다. 여기도 안동 노가라는 굉장히 번화가인데요. 모두 문을 닫았고 저녁 시간대여서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 하던 곳인데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인근 심양 지역 역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도시 전체가 멈춰버린 모습.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입니다. 이들 지역은 우한과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현지 교민들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단동은 머니까 그런 걱정들을 안 했는데 여기도 확진자가 한두 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또 심양 영사관을 통해서 그 정부 지원으로 저희 단동에 있는 교민들도 마스크를 받았습니다. 1인당 3장씩 나눠줘서 받았는데 그래도 이 마스크가 이제 턱없이 부족하고요. 또 이곳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은 현실입니다. 중국어 학원인 학생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대형 음식점 등에는 여행객을 비롯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공장들 역시 예상치 못했던 위기를 맞았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나 그래도 현지에 이제 어학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있던 학생들도 간다 그러고 예약을 했던 학생들도 다 취소가 돼가지고 교육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어렵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연휴 기간을 많이 늘렸는데 이게 모두 그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직원을 많이 둔 고용주들은 상당히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타고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도 건강 걱정은 한시름 났지만 경제적인 손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우려가 큽니다. 개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수익이 있어야 버틸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당장 안 내더라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들어갈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지출은 계속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이제 한국에 와 있어도 월세는 계속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강은 물론 국내 안팎의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연일 증가 추세인데요. 국내외 발생 현황을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28,230명. 이 가운데 565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 사이 3,721명이 감염됐고 사망자 수도 73명 늘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현황 살펴봅니다. 퇴원 환자 2명을 포함한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입니다. 한국인 19명, 중국인은 4명입니다. 6일 오전엔 4명의 확진자가 추가 확인됐는데요. 3명은 한국인으로 앞서 발생한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접촉자이고 나머지 1명은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국내 완치 환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내 2번째 확진자인 55살 한국인 남성은 격리 치료를 받은 지 1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어 국내 첫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도 퇴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들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6번째 확진자까지 파악된 접촉자 수는 956명에 달하는데요. 23번째 확진자까지 확인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상황입니다. 중국 전체 31개 성시 자치구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2만 8천여 명, 사망자 560여 명인데요.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른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까지 모두 26개국에 2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홍콩과 필리핀에선 각 1명씩 모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나라별 확진자 수도 비교해봤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일본이 31명으로 2번째 많고 싱가포르 26명, 태국 25명, 그리고 한국, 홍콩 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고 국내의 발생 현황이나 확진 환자 이동 경로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6일까지 560명을 넘어섰는데요.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왜 유독 중국에서만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김진재 기자입니다. 6일까지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28,253명. 이 중 28,018명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전체 565명. 이 중 홍콩 1명과 필리핀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563명이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중국에 집중돼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중국 후베이성의 사망률은 3.1%, 후베이성 안에서도 우한시의 사망률은 4.9%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내 다른 지역의 사망률을 평균 0.16%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 후베이성에서만 유독 사망률이 높은 이유를 부족한 의료 자원으로 꼽았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역시 최근 브리핑을 열고 중국 내 높은 사망률의 이유를 병원과 전문 의료진 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염 초기 전문적인 의료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내 4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지역별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도 확대 설치했습니다. 확진자는 발견 즉시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6일 현재까지 국내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3차 감염 환자가 나오는 등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과 확산을 막는 조치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환자는 음압병상이라는 곳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음압병상은 얼마나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열과 근육통,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와 비슷하지만 전염성이 매우 높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사 증상이 있으면 지역 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의심 환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실 내부 기압을 의도적으로 낮춰놓은 특수 격리병실인 음압병상. 병실 앞에 공간이 있어 이곳에 문이 닫혀야 병실 문이 열리고 급배기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르는 공기 원리에 따라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부 오염원은 정화시설을 통해 걸러내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병실 내부가 음압으로 돼 있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이제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중문으로 돼 있어서 중간에 또 한 번 차단이 되어 있고 밖에도 또 큰 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환자들이나 의료진하고 이제 안에 있는 환자분들하고는 이제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병상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서울 5곳, 경기 3곳, 강원 2곳 등 전국 29개 병원에서 160여 개 병실을 운영합니다.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이송 과정에도 공기 여과 필터 등을 갖춘 음압 들것 등의 특수 장비가 운용됩니다. 환자와 밀착 접촉이 불가피한 구급대원과 의료진은 전신 방호복을 착용하고 장갑과 마스크, 고글도 착용합니다. 가래나 기침으로 인해 비말이 묻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말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는데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의료진도 전신 보호복에 글러브, 그다음에 덧신에다가 고글을 착용을 보통 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보호가 될 테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주면은 안전하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치료 시설과 장비 등의 부족 사태가 초래될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 3차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고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궁금증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감염에 더 취약한지, 수제로 만든 손소독제도 효과가 있는지 등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권수경 기자가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대개 이제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사람 몸에서 나와서 있는 바이러스는 길어야 하루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도 원래 안전하고요. 특히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이제 밝혀진 곳은 되게 보건소에 직접 철저하게 소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소독이 완료된 곳은 안전합니다. 대개는 바이러스 생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그래서 손위생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손에 묻어 있는데 3시간 동안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얼굴에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손위생이 중요하고 특히나 손바닥이나 손톱 끝까지 철저하게 손 씻는 게 중요합니다. 공기로 전파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말이라는 것도 말할 때 되게 기침 자체가 한 2m 정도까지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기로 전파 가능성은 특히 낮습니다. 아마 이제 그 환자들 밝혀진 거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같이 찌개를 먹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전파되지 않나 우려가 있긴 한데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가능성이 고연으로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고요. 오히려 대화를 할 때 비말에 전파된 게 대부분이고요. 특히 먹거리나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먹는 행위보다는 감염자의 바이러스의 비말에 노출되는 것이 이제 감염의 위험 인자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실제로 저희가 병원의 의료기관에서도 강조하는 거는 손위생, 물과 비누로 씻는 걸 제일 권장을 하고요. 그런 시설이 갖춰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알코올이 한 70% 포함된 게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위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바이러스 생존 타임이 있다 보니까 되게 수입을 하는, 운송하는 과정 자체가 시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중국 환자들 분석있는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15세 이하의 어린이 감염이 중국에서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는 증상이 경하게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있긴 하지만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린이 감염이 밝혀진 것처럼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주로 열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오고 폐렴까지 오고 또 호흡 부전 같은 게 진행되다 보니까 흡연자의 경우는 흡연을 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폐 기능 자체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인보다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경하게 지나가고 증상 없이 자연 치유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입원이 필요하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적절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그대로 있으셔야 되고 외출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방 안에 있다 하면 이제 방문을 닫아놓고 한기는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될 거고 식사도 혼자서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이나 세면대 같은 것도 혼자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퇴원하는 수칙이 지금 바이러스를 24시간 이내로 그러니까 2번 반복해서 바이러스 배출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보내기 때문에 대개 저희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주 배출되는 양상을 보면 이후에는 배출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배출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지금 퇴원시키기 때문에 이분이 이후에 다른 감염자를 양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금 다르다 하면은 독감 같은 경우는 피로감 같이 고열이 갑자기 되면서 한 38도 넘는 고열과 함께 피로감, 근육통을 호소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된 걸로 임상 증상을 보면 대개는 기침, 가래, 발열 이런 호흡기 증상을 주로 나타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감별은 조금 섞여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여행력이랑 확진자와의 접촉이 가장 감별하는 포인트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번째 확진자가 김포의 한 아울렛을 다녀갔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포시는 6일 19번 확진자가 김포에 있는 한 아울렛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6일 오후 확인한 결과 오보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포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19번 확진자의 동선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통보를 받는다면 즉시 공개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응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공공시설 일부를 휴관하기로 했으나 소속기관 근로자는 정상 출근해 시설 관리와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휴관으로 무료급식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12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하고 휴강 일수만큼 향후 수강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일 오후 2시 30분쯤 김포시 장기동 일대 송수관이 파열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장기동 일대에 설치된 700mm 송수관에서 물이 새면서 발생했는데요. 송수관 파열로 도로 일부에 물이 찼다 빠져 급하게 도로 결빙을 막는 염화칼슘이 살포됐습니다. 또 하성과 대곳, 양촌 일부 지역에서는 단수가 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김포시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송수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재 교체로 7일 오전 5시쯤에나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봤습니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제10대 사령탑으로 임완섭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경남FC 수석 코치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안산 그리너스 수장을 맡은 임완섭 신임 감독은 당시 팀을 리그 5위까지 끌어올리는 등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임 신임 감독은 다음 달 1일 인천에서 열리는 K리그 1라운드 상주 상무와의 개막전 홈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로써 인천은 유상철 명예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은 지 한 달여 만에 새 감독을 낙점했습니다. 부평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지역 상인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특히 이번 연구는 부평의 패션과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4개월 동안 부평 상권의 장단점을 파악했다며 상권 활성화 전략이 수립되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일 밤 10시 17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 등을 태우고 발생 1시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전기 히터봉 과열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신규 공무원 5,680명을 선발합니다. 도는 6일 이런 내용의 신규 공무원 선발 계획을 도 홈페이지 시험 정보에 공개했습니다.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7급 131명, 8구급 4,978명 등 25개 직류에서 5,109명을,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 지도사 67명 등 28개 직류에서 571명을 선발합니다. 또 도는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325명과 저소득층 169명을 선발합니다. 세부 일정과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점자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스티커는 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 약 10여 종에 대해 A5 한 장 크기로 제작됐습니다. 점자 스티커는 시각장애인이 해당 물품의 사업 목적과 사용 방법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는 스티커 총 14,000여 매를 발행해 장애인 9,600여 명에게 우선 전달했고 남은 스티커는 추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 참정권 교육 활성화 추진팀을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참정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추진팀을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교원과 교육 전문가 등이며 모두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11일 첫 회의를 갖고 학생 선거교육 자료 개발과 정책 연구 수행 등의 역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내 학생 약 3만 5천여 명이 오는 4월 15일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전히 중부와 산지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금요일 아침까지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많이 춥겠고요. 밤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3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내륙 곳곳으로는 눈이 조금 오겠고요. 주말과 휴일 내내 날씨 상황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건강 잃기 참 쉽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옷차림도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7도로 전날보다는 한파의 강도가 약해지겠고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6도, 광주 7도, 부산 10도 등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한파가 풀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3월 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은 하루 종일 흐리고 오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파고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면역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감기와 신종 코로나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